문제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를 풀게 되면 그 현재 그쵸?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좀 그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알아야 됐죠. 그 단발적인 뭐 지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뭐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서시험에서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라는 건 비서실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이 상당 부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네, 다음 괄호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용어가 뭐냐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가로가 나와져 있고요. 가로란 데이터가 발생되는 주기와 정보의 양 및 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운 데이터를 말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규모가 방대하며 문자와 영상 데이터도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의미한다. 문제 너무 어렵지 않나요? 문제 진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솔직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도 문제 답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밑에 지금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나와져 있어요.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말이 또 자꾸 꼬여요. 두 번째는 2차 데이터. 3번은 전문가 데이터. 4번은 빅데이터. 그렇잖아요. 여기서 내가 뭐가 답인지를 알기가 되게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지금 거의 다 비슷한 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우선 1번부터 보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그거 약자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DBS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장된 데이터 자체를 관리해가지고 어떤 조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조직에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성해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보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목적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하게 될 때 우리가 핵심 요소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자가 있고, 그쵸? 그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만약에 컴퓨터로 뭐 이동을 하거나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쵸? 컴퓨터랑 사용자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었을 때 데이터에 대한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컴퓨터의 언어는 다르기 때문에 그 컴퓨터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용자가 데이터 언어를 만약에 입력하게 되면 컴퓨터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에게 전해주는 거, 그거를 우리가 보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기 위에서 말하고 있는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규모가 방대한 데이터 자체가 많다. 분석 자체가 너무 어렵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장된 데이터 자체를 관리해서 조직에 필요한 정보를 생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거랑은 좀 다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는 뭔가 양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것에 지문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1번에서 나오게 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어쨌든 정보를 생성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1번 같은 경우는 위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아니에요. 두 번째, 2차 데이터. 네. 말이 벌써 어렵지 않나요? 2차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를 2차 데이터라고 하냐면 국가기관, 그쵸? 국제기구 이런 데에 이제 보통 제3자가 자료를 수집해서 공개한 데이터를 2차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데이터는 뭐냐?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는 데이터예요. 그쵸? 이렇게 하면 좀 쉽겠죠? 맞아요. 1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연구자 자체가 직접 수집하게 된 데이터를 1차 데이터라고 해요. 그럼 2차 데이터는 뭐냐? 국가기관, 그쵸? 국제기구, 뭐 이런 데처럼 제3자, 자료를 수집해서 공개한 데이터가 2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데이터에 대해서 연구자가 데이터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들은 뭐 간단해요.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좀 높을 수 있어요. 연구자 자체가 데이터를 뭐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도 뭐 중요하지만 거짓말을 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좀 높을 수 있고요. 데이터 수집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좀 안 들어간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연구자 본인이 아니라 공식적인 기관, 외부 기관에서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영향력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됐을 때 다양한 여러 가지 변인들 그런 부분에 대한 쓸데없는 영향력 통제할 수 있고 수집할 수 있는 시간하고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2차 데이터,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차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2차 데이터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방면으로, 그렇죠? 다른 방면으로 중요한 데이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 데이터 역시도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랑은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2번도 정답이 아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전문가 데이터. 네, 자꾸 비슷한 말 나와가지고 좀 복잡하죠. 전문가 데이터는 전문가 시스템하고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쵸? 요거를 통합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는 기본적인 이론에 붙여져 가지고 응용하는 분야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지식에 기반을 두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처리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맞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부분하고는 좀 달라요. 위에 것들은 뭔가 양이 굉장히 방대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문가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지식 수준에 응용하게 돼서 하게 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번도 역시나 맞지 않다. 네, 맞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좀 쉽게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쵸, 빅데이터. 아마 빅데이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시대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만나뵈고 있지만 요즘엔 시대 자체가 SNS 시대고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관련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지금 현재 디지털 환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생성 주기도 짧고요. 규모도 또 방대하고 여러 가지 형태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정보들이 다 이 빅데이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모이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하고 예측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빅데이터 얘기가 본격적으로 사실 나오게 됐던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13년도, 14년도? 요때쯤이 되지 않았었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막 UCC라든가 SNS라든가 UCC가 벌써 되게 옛날 얘기 같죠. UCC라든가 SNS라든가 뭐 증가 속도라든가 형태, 질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정말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방대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오게 된 사실 연관성 있는 단어가 빅데이터라는 부분들이고요. 너무나 정보에 대한 양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큰 기업이라든가 사실 뭐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 데이터 센터를 따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안에서 들어가서 누군가가 근무하기도 하지만 그런 직접 가서 근무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 데이터만 보관되어져 있는 이런 센터들도 아주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도심에도 있지만 도심 외곽 지역에도 이게 건물로 해서 그 안에 사람보다는 뭔가 정보의 양이 훨씬 더 많은 채로 데이터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트위터라든가 그쵸? 사실 트위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거의 1억 7천만? 요 정도의 정보들이 사실 생겨나게 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만나고도 있지만 평균 동영상에 대한 재생 건수가 보통 40억? 50억? 요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벌써 한 10년 전만 해도 그 글로벌 데이터 규모 자체가 2.7 제타바이트라고 할 정도니까 아마 바이트에 대해서 아마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2점 몇 제타바이트?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1 제타바이트가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 1000 엑사바이트거든요. 그래서 1000 엑사바이트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개념을 모르실 수 있는데 1 엑사바이트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도서관 있잖아요. 의회 도서관 같은데 거기 인쇄물의 10만 배에 해당되는 정보량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루에 움직이는 데이터 규모가 벌써 10년 전에 2.7 제타바이트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처럼 정보에 대해서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하는 것이 한계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많이 상승된다라는 부분을 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특징을 보통 3V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의 양 자체를 우리가 볼륨이라는 영어로 쓰잖아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속도, velocity 이렇게 다 말하잖아요. 그렇죠? 다양성 같은 경우는 variety라고 얘기를 해서 요거 세 개를 합치게 돼서 빅데이터의 특징을 3V라고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value, 가치라고 하죠. 가치나 아니면은 complexity 복잡성,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사실 빅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굉장히 사실 미래에 대한 경쟁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사실 말씀드리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기는 합니다. 한도 끝도 없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양이 매우 방대하다. 이젠 정말 데이터의 싸움이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사람 없이도 데이터 센터만 흘러가면서 그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양을 축약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역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이다 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 기존의 방법 자체로는 아예 분석 자체도 어렵고 모으기도 힘들고 지금 현재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된다라고 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얘기하니까 첫 번째 말했었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2차 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다 뭐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었고 4번의 빅데이터가 지금 가로 안에 들어간 적합한 용어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4번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풀었었던 문제 중에서 조금 더 좀 복잡한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2019년도에 시행되는 문제들 중에서는 분명히 빅데이터에 대한 시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슈이기도 하고요. 다른 부분들은 사실 그렇다 치더라도 빅데이터를 고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유의 깊게 봐주시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도 사실 같이 좀 하고 싶기는 한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옛날에 빅데이터 할 때는 그 여러 가지 버라이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막 빅데이터라고 해서 막 키워드 꼽고 요 정도의 개념으로 좀 보셨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빅데이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조금 더 그 학문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1월에 시행됐었던 비서 2급 문제 두 번째 문제였고요. 그 두 번째 시행됐던 2급 문제였고요. 경영 일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어려우시니까 제가 꼽아드리는 문제만 좀 기억을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에 대한 정확도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요 컨텐츠가 조금 좀 지루한 컨텐츠일 수는 있어도 아마 학습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문제 여기까지 풀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